본인이나 본인의 아들이 받았던 그 돈의 증여세는 누가 낸 거예요? 증여세 낸 돈은 어떤 돈에서 나온 겁니까? 그 룸사롱으로 의심되는 그때 사진도 나왔잖아요. 주진우 의원은 간염 때문에 군복무가 면제됐습니다.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면 안 돼요. 그러면 죽을 수도 있어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저거 좀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더 욕먹지 저러고 있으면 그 소리 지금 안에서 하고 있는 게 지금 새 나오잖아요. 여의도에도. 그나마 주진우가 나름 제일 깨끗하다고 생각해서 국진당에서 주동자로 내보낸 거 아닐까요? 주진우 지금 김민석 최고위원 아주 막 물어뜯는데 주진우가 왜 그러는가? 난 그것도 좀 궁금해요. 임세현 대변인 생각하시기에 주진우는 왜 그래요? 주진우는 별명 있잖아요. 주진우의 저주라고. 주진우가 말한 대로 하나도 안 지켜집니다. 법적인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른바 옛날에 펠레의 저주가 있었던 것처럼 예. 주진우의 저주라고 주진우가 말하면 반대로 된다라는 건데요. 아마 김민석 총리는 그래서 잘 그 임명이 되실 거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진우도 저는 내란 공범의 한 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윤석열과 운명 공동체 같은 그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쓰러져 가고 있는 윤석열 호에서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안에 당내에서도 이미 주진우에 대해서는 뭐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게 평가입니다. 굳이 왜 지금 김민석 총리를 네가 총대 메고 공격하냐. 우리는 참전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들리는 게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주진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타고 올라가니 자기 아들 7억인가를 상속을 받았고 지금 뭐 2005년생인 아들인데 그리고 올라가다 보니까 본인 아버지 주대경 검사. 이분의 과거 이런 화려한 거 지금 쫙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공안검사 시절에 말도 안 되게 교사들 그냥 잡아 끌어다가 진술하게 하고 그 고문하고 나중에는 야 내가 고문했다고 말하지 마라는 얘기까지 했다고 지금 교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교사분들이 나중엔 다 무죄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고 그저 사람 불러서 때리고 고문시키고 원하는 그 답변 드러나게 하는 그 무자비한 검사 이분의 재산 축적 과정도 봐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 주진우가 자기 발등 찍었다고 보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주진우 관련 실체 알기 이런 TF도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진우가 또 학력 위조도 있다는 얘기도 나와요. 대학원을 어디 뭐 켄트 대학원인가 거기를 안 나왔는데 나왔다라고 하는 등 지금 주진우는 말하면 말할수록 본인이 지금 제살 깎아 먹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뭐 결국은 본인이 말한 반대하는 대로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총리가 안전하게 잘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아니 뭐 김민석 총리 청문회 통과하고 국회 통과되는 거를 걱정할 사람은 없지요. 근데 다만 주진우가 왜 그러는가가 이제 궁금해서 그러는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강덕구 의원이 기자들에게 한 말이 있죠. 한번 들어보실까요? 젊은 교사들을 간첩으로 몰았던 공안검사 주대경이 축적한 재산 일부는 아들 주진우 의원과 그리고 주진우 의원의 아들인 손자에게로 되물림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진우 의원이 물려받은 것은 재산만이 아닙니다. 주진우 의원은 범인을 정해놓고 의도한 대로 수사에 단정짓는 그 못된 기질까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비열하게 그리고 비인간적으로 한 가족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주진우 의원과 아버지 주대경 검사의 과거를 조명하면서 극명하게 대비되는 김민석 후보자와 어머니 김춘호 교사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제 애비망신까지 시키고 있는 건데 뭐 지금 보면 국민의힘도 김민석 후보자를 공격하려면 제대로 공격을 해야죠. 뭐 이러한 의혹들을 나눠가지고 딱 하고 민주당은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근데 지금 주진우는 막 재산 가지고 뭐 문제를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보니까 뭐 재산 신고한 것도 2억밖에 안 되더만 그걸 가지고 재산을 포인트를 잡은 것도 저는 좀 잘못 잡은 것 같고 그다음에 송언석인가? 네. 그 원내대표? 대통령 만나서는 이제 그걸 좀 푸념을 하더군요. 총리 다 된 것처럼 막 하고 돌아다니는데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총리로서 제대로 청문회 하기 위해서 현장을 좀 들어보고 파악하고 뭐 이러려고 하는 거지 뭐 가서 뭐 위세를 부리고 그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진우는 출판 기념해 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다고 하면서 이제 또
제2의 김민석은 없애야 된다. 검은 봉투법이라고 이런 지금 정치자금법 개정안까지 지금 대표 발의하고 한번 끝까지 해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최진봉 교수님 얘가 왜 이러냐고요. 제가 볼 때는 주진우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때문에 들어온 거잖아요, 국회. 예. 그걸 왜 해온단가? 그때 공천할 때 논란이 많았잖아요. 얘도 지금 최병 관련된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이제 튀고 싶은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튀고 싶고, 그 다음에 공격수, 국민의힘의 대표적 공격수로 떠야만 윤석열의 색깔을 벗고 본인이 계속 정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만약 윤석열이 공천에 도움을 줬고 만약 그렇게 해서 그런 이미지가 남아 있으면 본인이 계속 정치하는데 힘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걸 좀 넘어가게 한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혼자 튀어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보수 진영이나 소위 이제 극우 세력들한테는 주진우가 이제 하나의 스타가 되는 거죠. 더 본인의 스타성을 키워서 정치권에서 본인이 계속 살아남는 의도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번에 제기한 모든 일이 다 저는 헛발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돈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 김민석 후보가 다 얘기했잖아요. 4번의 경조사가 있었다. 본인 재혼한 것도 있었고 장례가 한 번 있었고 2번의 출판 기념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얘기해서 그때 돈이 있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왜냐하면 김민석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해에 받은 돈은 그 해 쓰면은 돈을 증여세를 내거나 또는 아니면 세금을 내거나 아니면 보고할 의무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몇 달, 11월, 12월에 한 건데 그거다 어떻게 썼냐 그랬어요. 근데 이게 4번이 다 각각 다른 연도예요. 그럼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랬더니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처음에 또 학교 문제 가지고 얼마나 시비를 걸었어요. 칭화대 갔다 온 거 가지고, 칭화대에서 공부한 거 가지고 출입국 기록 내라고 출입국 기록 냈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계속 본인이 한 얘기에 본인이 되치기를 당해요. 본인 입장에서는 주진우 의원은 지금 아까 잠깐 강덕구 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만 본인이나 본인의 아들이 받았던 그 돈의 증여세는 누가 낸 거예요? 증여세 낸 돈은 어떤 돈에서 나온 겁니까? 7억 얼마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증여세 내야 되거든요. 증여세 누가 냈어요? 자기 돈을 내야 되거든요. 아이가 그 17세라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 받을 당시에. 그러면 본인이 그 돈을 어디서 나왔어요? 그 돈 대체 누가 준 겁니까? 그건 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본인은 검사 생활만 했어요. 70억 재산을 어떻게 받은 겁니까? 어떻게 모았습니까? 아니 본인이 김민석 후보한테 물어본 질문이에요. 똑같이 질문하는 거예요. 본인이 국무총리 후보냐 그러고 70억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 얘기하는데 돈 많이 갖고 있는 걸 문제 삼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돈을 모았고 그 돈이 어떻게 가지게 됐는지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은 검증할 대상이 되는 거예요. 국민은 검증해야 되는 겁니다. 본인은 싹 피해 나가면서 돈 있는 게 뭔 죄냐고 그러면서 2억 있는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는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가지고 다 뻔뻔히 본인이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과는커녕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국회의원이 할 일입니까? 검증입니까? 이게 대체? 국민들이 볼 때는요, 저렇게 해가지고 김민석 후보한테 좋게 만들어준 꼴이에요. 뭐가 제대로 된 게 검증을 해가지고 문제를 삼은 게 있습니까? 해명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시비 걸고 이런 식으로 발목 잡게 하는 것이 과연 국회의원이 할 짓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승만 님이 상당히 일리 있는 분석을 보내주셨는데 내란 주요 임무 종사한 공동정범이고 최수근 해병 사건 연루된 범죄자여서 조사를 받게 되면 정치 탄압 이슈로 방정 떨라고 저지랄입니다. 아하,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조사 4번 있었을 때 있잖아요. 김민석 지금 총리 후보자. 그 당시에는 공직자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어서 재산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 갖고 물고 늘어지는 게 애초에 성립이 안 되는 것이고요. 주진우 의원 같은 거는 본인이 먼저 해명해야 될 것이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저희가 일단 대선이 되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그런 어떻게 보면 컨벤션 효과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잊어버린 게 있지만 일단은 그 룸사롱으로 의심되는 그때 사진도 나왔잖아요. 주진우 의원이. 그럼 거기서 의심을 하는 게 첫 번째는 여기가 룸사롱이 맞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 갔던 분들이 선배 아내의 생일잔치라고 했습니다. 선배 아내 생일잔치.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선배 아내 생일잔치를 갑니까? 선배 생일잔치가 아니라? 그 생일잔치를 왜 갔는지 그리고 거기가 룸사롱이 맞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이고 또 웃긴 해명이 여성 접객원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 단란주점일 수도 있고 한데 그 얘기를 굳이 왜 해요? 이상하잖아요. 이 부분도 해명해야 되고 저는 거기서 또 두 번째는 그 사진에 보면은 와인잔 같은 걸 들고 있습니다. 와인잔 밑에 있어요. 그러면 주진우 의원은 간염 때문에 군복무가 면제됐습니다.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면 안 돼요. 그러면
죽을 수도 있어요. 진짜 그 간염 때문에 군면제 된 사람은 그 한 잔, 뭐 와인이든 뭐 한 잔을 먹으면 죽을 수 있는데 그 떡하니 있거든요. 물론 먹는 장면이 나오진 않았겠지만 그런 것도 저는 본인도 해명해야 되고 뭐 재산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아들이 그 증여받은 것도 아까 최진봉 교수님 지적하셨지만 대걸러서 받은 증여세는요 30%예요. 2배가 넘습니다. 2배가 더 부과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거 어떻게 냈는지. 아빠가 내줬으면 그것도 또 증여세 또 내야 되는데. 아니, 본인이 해명할 게 지금 1000개, 10,000개가 넘는데 뭐 어디서 지금 지적질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그거 같아요. 겁먹은 개가 짖는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전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아까 잠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탐탁지 않은 기류가 많이 보여요. 다른 것보다도요, 지금 초대 총리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초대 총리인 거고, 이재명 지금 대통령과 선거 시절부터 계속해서 같이 일을 하고 호흡을 맞췄었고, 그리고 일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젊은 정치인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돌아다니는 과정에서도 지금 뭐 총리 후보자로서 어디 다른 지역에 간다 그랬을 때 어디 가지고 갑질하고 무슨 의전 받고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현안 파악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업무에 필요한 내용들이 하나하나 언론을 통해서 보이고 있어요. 국민들이 봤었을 때 어떤 상황으로 비춰지겠습니까? 오늘도 새롭게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 일 잘하고 있다 이런 여론을 보면요. 투표 때 얻었던 지지율보다도 한 10% 이상의 국민들도 지금 이재명 정권에 찬성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초대 총리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을 계속해서 집요하게 물고 떨어지니까 국민의 의원들도 저거 좀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더 욕먹지 저러고 있으면 그 소리 지금 밖에서 안에서 하고 있는 게 지금 새 나오잖아요, 여의도에도. 좀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게. 주진우가 검사 시절에 나이트클럽 했다는 거는 무슨 얘기예요? 그 울산에 그 가장 번화가인 동네가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이 있는 그쪽인데요. 그쪽에 나이트클럽이 있습니다. 그 나이트클럽의 대표가 주진우였어요. 그 땅, 그 건물에. 건물에. 클럽의 대표가 아니라. 클럽의 대표가 그 건물의 주인이 주진우인데 아무튼 굉장히 목 좋은 데고 되게 유명한 나이트클럽이라고 해요. 그런데 검사 시절에 그걸 보유했으니까 나이트클럽에는 모든 나이트가 그런 건 아니지만 소위 일부에서 뭐 어떤 범죄가 조금 불법이 있으면 조금씩 봐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잘 아는 경찰이라던가 일선 뭐 검사라던가 알면. 그래서 그런 의혹도 있습니다. 그 본인 검사 시절에 본인 소유한 건물에 일부의 뭐 문제나 불법이나 이런 비리가 있는 것들을 덮어준 거 아니냐라는 그런 루머도 있다.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나이트클럽 주인이 야 여기 건물 주인이 검사야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많은 재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거기서 소명을 제대로 안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민석 후보자에서 그렇게 공격을 하려면 본인이 떳떳하고 깨끗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란다고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본인이 만약 공격을 하면 본인의 재산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죠. 지금 보면 그 밝히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돈 있는 게 죄냐. 70억 있으면 질문 못하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본인 공직자예요. 일반인도 아니고요. 국회의원이랑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국민들이 의심을 갖고 의혹을 품고 있고 문제를 제기했으면 당연히 그건 공개해야 되는 거죠. 본인은 싹 빠져나가면서 국무총리만 그럼 검증 대상이에요? 국회의원은 검증 대상 아닙니까?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국회의원도 고위공직자고요. 국회의원도 재산 공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해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국민 앞에. 본인은 싹 빠져나가면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만 그런 공격을 해야 되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정필성님께서요. 최진봉 교수님 신비복숭아 드시고 화 푸세요. 좀 이따 먹겠습니다. 예, 드셔보세요. 저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향기가 솔솔 나네요. 예, 내일은 벼락부자님이 재밌는 글 주셨어요. 그나마 주진우가 나름 제일 깨끗하다고 생각해서 국진당에서 주동자로 내보낸 거 아닐까요? 진짜.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주진우를 법무부 장관으로 추천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해서 너도 한번 털려봐라. 너도 이제 뭐 검증 한번 받아봐라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재산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재산의 형성 과정이 불투명하고 뭐 물려받은 이런 과정도 좀 깨끗해 보이지 않다라고 의문을 제기하니까 너부터 잘해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또 지금 국정기획위원회가 각 부처별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데 검찰 보고 받으러 갔다가 아주 단단히 혼을 내더군요. 아직 정신 못 차린 거죠. 그 내용은 오늘 2부에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에서 지금 활약을 하고 있는 박균택 의원 나오시니까 자세히 물어보기로 하고 오늘
일부 마지막으로는 당내 문제, 민주당 대표 관련된 거 좀 잠깐 짚어보지요. 오늘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제 그러면 정청래, 박찬대 양자 대결 구도로 가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임세현 대변인님, 네. 둘 다 이제 친명으로 유명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누가 찐명이냐 뭐 이렇게 놓고 싸우게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 원내대표 선거 때도 그렇고 예. 다 너무나 일도 잘하시고 능력 있으신 분이고 또 이재명 정부를 만드는데 공이 혁혁하신 분들이라서 또 우리 당원들은 또 행복한 고민에 또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정청래 의원도 이재명 당대표 1기 시절에 같이 수석 최고도 하셨고 그 당시에 뭐 박찬대 그 지금 의원님도 같이 최고위원 같이 하셨고 또 2기 체계에서는 박찬대 의원님이 같이 원내대표 하시면서 이재명 그 당시 대표와 이제 합을 또 잘 맞고 또 정청래 의원이 또 법사위원장도 잘 수행하시고 해서 우리 당원들이요 또 이번에 또 어떻게 뽑아야 되나라고 많은 고민에 또 휩싸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이 돼도 이 이재명 정부와 함께 호흡을 맞춰서 잘 해내실 거라고 보고요. 또 원내대표 선거도 그렇지만 당대표 선거도 어떻게 보면 당원들 또 축제가 또 이루어지는 거라고 봅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도 대통령께서도 그 누가 돼도 함께 호흡 잘 맞추면서 국정 운영 파트너로서 잘 협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보시기 어떠세요? 이렇게 되면은 전당대회가 조금 분위기가 가라앉을까요? 아니면 더 뜨거워질까요? 제가 볼 때 좀 뜨거워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뜨거워진다는 얘기는 무슨 예. 말이냐면 사실은 지금 좀 제가 우려하는 거는 내부적으로 당원들 사이에 이제 서로 이렇게 좀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제가 뜨거워진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뭐 누가 되든 저는 뭐 우리 임세현 소장도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통령 정부와 또 잘 이렇게 당정 간에 협조해서 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뭐 우월을 따지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축제가 되면 좋은데 이게 지금부터 막 이제 서로 공격하고 막 이래서 그게 좀 아쉬워요. 뭐 예전에 했던 말 가지고 또 이제 문제 삼고 또 누가 더 가깝냐 이거 가지고 문제 삼고 이러면 이게 이제 당정 간의 갈등의 요소로 발전할 수 있고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지하는 분에 대해서만 홍보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상대 후보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예를 들면 제가 뭐 그냥 단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잖아요. 뭐 몇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뭐 얘기했다 이거 가지고 공격을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자유로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가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그래서 이게 너무 과열되는 양상으로 가는 것 같아 좀 우려와 걱정이 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민주당이 분열되는 모습이나 아니면 이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의 요소로 비춰지는 거 절대 도움이 안 된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그건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출마 선언을 했는데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 출연했지요.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정청래 의원은 스타 플레이어 같은 느낌이 들어요. 스타 플레이어? 골게터라고도 이야기를 했죠. 개인기가 아주 뛰어나고 그다음에 정치적 식견이라든가 실력도 대단하고 당정대가 하나가 되고 원팀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원내대표를 하게 되면서 사실을 돕는 서번트 리더십을 많이 보였고 네. 사람들의 강점을 사실 다 살려냈기 때문에 그 원팀 정신으로 해나가야 된다. 물론 입법부의 역할이 기본적으로 정부에 대한 견제가 있겠죠. 하지만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기 때문에 네.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성공하는 이재명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당정대 관계를 원팀 수준으로 만드는 게 첫 번째다.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깃발은 먼저 정청래 의원이 꼽았는데 지금 이제 박찬대 의원이 출마 선언을 오늘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가라고 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양재열 변호사님 누가 더 유리한 걸까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지금 8월 2일 날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 7월도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굉장히 뜨거워졌어요. 좋게 말하면 국민들 특히 이제 민주당 지지자분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다라는 것이고요. 자칫 잘못하면 이제 지금 아까 두 분이 걱정하셨던 것처럼 너무 과열될 거와 걱정도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요, 이것도 그냥 행복한 고민인데 한 가지 이런 거가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니고 윤석열 때문에 이 민주당 범 진보 진영 지지자들 사이에
트라우마가 생긴 게 있어. 배신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저 그런 세상에 저런 짓거리를 하는 인간이 있을 줄 몰랐는데 거기에 또 이제 일부 정치인들이 지난 대선 치르는 과정에서 보여줬던 모습이라 이런 것 때문에 그런 트라우마들이 계신데 아까 최민용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의 어떤 모습을 잘 봐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정청래 후보도 이제 후보라고 해야겠네요. 정청래 후보도 박찬대 후보도 서로에 대해서 아끼고 장점을 얘기하고 있고 누가 돼도 잘하실 겁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두 분을 보면서 이제 아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상황 자체가 비상시국 아닙니까? 다른 때와 다르게 이 지금 대한민국이 맞이하고 있는 국난 자체를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도 당과 대통령실과 정부의 협력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니까 그럼 누가 그거를 더 잘하실 수 있겠다라는 거를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거 듣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걱정도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이라 아니면 일부 뭐 극우 유튜버들도 그렇고 최근에도 뭐 이런 뭐 리박스쿨 같은 온라인 여론 조작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도 많이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없어지지 않았거든요. 혹시라도 지금 민주당 내에서 어떤 갈등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끼어들어서 막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분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움직임도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게 나오지 않게 뭐 현명하게들 좀 판단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